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겨울철 얼어붙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 교통사고 책임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하는데 정작 배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발생된 교통사고 책임 일부는 도로관리청에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사고일까요? 네, 높은 지대 도로인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판에 미끄러진 차가 더 큰 충격을 받아 사망한 사고에서 네. 일부 책임을 지운 판결인데요.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유족에게 전체 손해액 20%에 해당하는 7,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손해사정 사례에서도 비슷한 책임 한계 판결이 늘고 있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지불한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면 결빙 등으로 발생된 사고인 경우 도로관리 소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손해사정 도움이나 사례 정보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명백해야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또는 보존하자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경기도 20% 배상이 바로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국가배상법 제5조 1항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고 있지만은 재반 사정과 물적 결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 통념이 우선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즉 그 자연현상인 강설에 의한 사고는 위험성 정도나 그 시기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그런 판결입니다. 네네. 하지만 인력과 장비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이 일정 부분을 기여한 것이 밝혀질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기상 상황과 현장 사진, 동일 사고 유형 같은 증거를 확보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 빙판길 사고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운전자 과실이 우선이고 책임도 있다는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 1월 이와 비슷한 판결이 있어서 이연령, 비연령처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큰데요. 완벽한 문제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래서 눈길 피해 당사자와 보험금을 지급했던 보험사가 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봤지만 모든 빙판 제거를 일시에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요구상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 판결을 둔 취지가 있습니다. 네. 국지성 폭설은 종합적 처리 능력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봐도 관리의 잘못만은 아니다는 이런 판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9일 그 오후 4시 30분경 마지막 한방눈이 내리던 붕당과 내곡 간의 도시 고속화도로에서 발생됐던 3건의 사고 중 상습 결빙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는 사전 예방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서 좀 달리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갑자기 내리는 눈도 정말 위험하지만 상습 결빙도로는 사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능력 부족이 아닌 방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발적 사고가 발생된 가운데 제가 직접 당하고 또 목격한 시흥 지하차도 사망사고는 반복적인 문제가 존재된 상습도로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터널 구간과도 같은 노면에는 눈 대신에 타이어에 묻혀 들어온 물기가 계속 얇게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항시 존재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로 진입 전에 묻었던 타이어 물기가 터널 입구 표면부터 서서히 발라지면서 또 햇볕도 들지 않고 냉기만 가득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얼음을 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얼음마을 더 쉬는 형국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상습 결빙 구간인데도 열선이나 그 밖에 어떤 해결책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귀한 생명을 희생시킨 방치와 다를 바 없는 만큼 양심적인 지탄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터널과도 같기 때문에 진입 시야도 어두우니까 블랙아이스를 만난 그 놀란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면 차들이 이렇게 돌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어에 묻었던 물기가 입구 50m부터 어느 상황이라 속도를 줄여 진입을 하더라도 도로 표면은 이미 살얼음이 장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블랙박스에 약간의 내리막이 가세되면서 마이 구간으로 돌변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유럽은 1980년대부터 집 앞 결빙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을 묻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정반대가 된 셈입니다. 물론 지난 2010년 방치된 집 앞 눈에 대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추진했었지만 올해부터 지붕 붕괴 예방책으로 흐지부지 압축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영국 300만 원, 미국 미시간주는 60만 원 등을 예로 들었던 처벌 조항이 끝내는 개인주의에 밀린 셈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의무와 권리 피해 모두는 개인 대상이라는 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내가 싫다고 해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집 앞 눈과 빙판은 제거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어떤 조항을 두고 있을까요? 네, 2007년 미국 오로라시 벌금 체계가 단독 주택은 10달러에서 20달러로 그 아파트와 상점은 20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이 추진된 바 있고 또 덴버에서는 24시간 이상 방치분부터 150달러로 시작해서 500달러와 세 번째는 990달러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2014년 뉴저지주는 눈이 쌓인 상태로 차가 다니는 주행 벌금은 25달러에서 75달러로 인상을 하고 어허. 또 눈이나 얼음 조각이 다른 차 기물을 파손시켰을 때는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2009년에 48시간 방치 벌금 부과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헬팩타운 역시 보행로에 쌓인 눈을 도로까지 밀어내는 제설조례 강화를 검토한 바 있는데요. 네. 딱 1년 전에는 이 법 때문에 보스턴에 거주하는 미국의 존 케리, 그 유명한 국무장관께서 벌금을 부과받은 적도 있습니다. 당시 그 오바마 대통령 수행차 사우디를 다녀온 사이에 큰 눈이 내렸고 네네. 이런 해병을 해봤지만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